가상화폐가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연예인 등을 동원하는 건 익히 아시는 코인 사기 수법일 텐데요. 하다 이제는 정당까지 만든 사기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코인 다단계 사기. 수법은 더욱 진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가 늘며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코인 다단계 사기,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슬기로운 아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체인 법학교 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뭐 가상자산 그리고 뭐 회생파산 같은 그런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엽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법관이신데 요새 코인이라 그러면은 네. 어떤 그 부의 축적 수단, 투자 수단 이렇게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뭔지 기술적으로 막 분석하고 알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저거 사면 오른다 내린다 이제 이 맞아. 관점이 더 많거든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쪽에 다단계 사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2015년에 처음 이 비트코인 알았을 때가 한 30만 원, 50만 원이었어요. 아, 지금 10년이 안 되는 동안 50만 원짜리 좀 1억 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여러 가지 범죄 비슷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랑 비슷합니다. 같은 비슷한 코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너무 속이기 쉬운 그런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코인 다단계 관련해서 다단계 업체들이 예전에는 뭐 포인트니 뭐 수당이니 뭐 이렇게 뭐 등급을 막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중간중간 다 어떤 코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 비트코인처럼 오를 겁니다라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다단계 사기라 하면 뭔가 취업을 미끼로 우리 그 청소년들을 많이 대상으로 해서 또 문제였는데 아니 이 코인 다단계 사기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보통 젊은 친구들은 낮에 전화가 오면 전화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방이나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TV도 보시면 심심하잖아요. 네. 가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지? 이러고 네. 또 받기도 하시고. 반가울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처음부터 바로 하진 않아요. 그 전화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전화가 되니까 리스트에 올리고 좀 이제 목소리도 좋대요. 그 텔레만 목소리 좋은 신뢰감 있는. 신뢰감 목소리로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한 100만 원만 해보세요. 없는 셈 치고 하면 100만 원 했을 때는 수익이 딱딱 뭐 월 뭐 2, 3만 원씩 예. 바로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렇게 월 딱딱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휴지나 이런 걸 사은품으로 주거나 이런 거 되게 약하세요. 그런 게 고맙죠. 예. 네. 그래서 한 6개월 하면 이제는 전화를 해서 이거 진짜 한 자리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10배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10배 갑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네네. 저도 벌었어요 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저 이거 사서 얼마 벌었어요 뭐 인증 글 올라오는 네네. 그런 쪽이 그 사기 단체 주범들일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단체 톡방이나 뭐 밴드 이런 데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가보면 막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채팅 안 하고 간을 볼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계좌를 캡처해서 올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벌었어요. 뭐 방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빼고는 대부분 바람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사연은 저희 뭐 의뢰인 중에 한 분인데 이제 많이 배우시고 고우신 이제 70대의 뭐 노 부인이신데 젊고 이제 목소리도 좋은 친구들이 이제 따뜻하게 계속 전화를 해주니까 거의 좋으셨군요. 10억 가까이? 아, 너무 속상해요. 근데 진짜. 이제 그 전화를 한 그 친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텔레 네, 그냥 마케팅 같은. 비대면으로 계좌로 보내고 과연 그 계좌에 돈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수사가 막 진행되는 와중에도 전화로 계속해서 괜찮을 겁니다. 뭐 이번에 마지막 이번 지금까지 뭐 손실 난 거 모두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구할 수 있으니까 돈 더 넣어. 아, 너무 화가 나네요. 이 얘기만 들어도. 예. 참. 이게 일정한 수익 주면서 길들인 다음에 진짜 크게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사기 수법이잖아요. 타짜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에 보면 이렇게 좀 따게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꺼번에 탁 털어먹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식도 그렇고. 도박에서의 사기하는 방식 그대로 어떤 심리적 이용은 똑같은 거군요. 네, 심리인 것 같아요. 아, 참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일단 그물에 걸린 순간은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어떤 이 나쁜 집단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법 같은 게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요즘은 좀 진화돼서 사실은 이제 범죄 단체도 약간 플랫폼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어떤 뭐 비대면적인 루트는 다 형성돼 있고 거기에 상품만 바꾸는 거예요. 코인이 잘 되면 코인을 했다가 주식이 잘 되면 주식 뭐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도 나왔던 이제 노던 트러스트라는 이제 뭐 멕시코 채권 막 이런 걸로 예. 다양하게 수익을 내게 하겠다고. 대보자는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입니다. 해외 국영기업 채권에 투자하면 연 이자로 17%를 준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 가까이를 넣었다가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식 해가지고 좀 손해를 봤거든요. 제가 주식 안 하고 좀 안정적인 채권을 해야 되겠다. 유튜브에 또 메인 창에 뜨더라고요. 몇 개를 찾아봤어요. 하루 정도 공부했나? 뭐 인터넷 다른 기식 이 내용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소위 인터넷 신문사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에 허위로 돈을 주고 발행한다. 이거 빨리 투자해야 된다는 걸로 검색하면 그럴듯하게 도배가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사실이구나라고 판단하고 거기 나와 있는 계좌에 돈을 보내는 거죠. 17%짜리 채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속으려면 또 귀신같이 속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또. 근데 오늘 뭐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조만간 다시 이제 또 나와요?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넥스트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많이 전화를 사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냥 이거 100% 사기지 하고 넘긴 문자들 중에 뭐 수익률 몇 배, 그리고 이 코인으로 뭐 쇼핑몰 쇼핑할 수 있다, 그 이득이다, 뭐 이런 내용들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심코 넘기지만 정말 그 절박한 분들은 이게 또 희소식으로 보일 때도 있고 이게 참 이게 걱정스러운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참고로 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그 문자에 네. 수익률이 차단 단어로 등록해놨습니다. 수익률. 네. 그렇죠. 정상적인 제 친구들이 저한테 수익률을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차단 등록해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스팸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스팸 메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1%인가 그 정도가 클릭을 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99%는 안 하는데 근데 그 1%만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연치 않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스팸 메시지 확률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도로에서 뭐 뭔가 이제 교통에 방해되는 걸 빨리빨리 치워야 하듯이 뭐 통신사들도 사실 1년에 몇 조씩 버는데 그 버는 돈의 일부를 충분히 그런 이제 스팸 메시지를 방지하고 네. 해외에서 오는 불법 어떤 뭐 피싱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제거하는데 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아마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그냥 수익률을 주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걸 확실하게 아시고 좀 애초에 차단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나의 가까운 사람이 뭔가 지금 이 걸린 것 같다를 어떻게 하면 좀 일찍 알아볼 수 있나요? 뭐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라든지 네. 어떤 행동을 보이면 아, 이 친구 지금 이상하다 이걸 알 수 있나요? 이상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확실히 사기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안 들어요. 사위랑 뭐 딸들이 와서 엄마 이거 사기예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요즘은 자녀들이 80대 되신 분들 후견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아, 한 10억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미 한 5억은 날리신 상황이면 나머지 5억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년 후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급증하는 정도군요. 네네. 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내가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당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본인이 넣은 계좌 있잖아요. 그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좌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코인 사기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 그 확인할 때 수사기관에 꼭 그 관련된 사람의 재산을 이제 몰수 보전이나 추징 보전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확인됐다라고 하면 그 보전된 자산에서 이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 뭐 이런 일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정말 없기를 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앞으로 덜 생겨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해외 사례보다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의 정에 약하고 다단계가 사실 그거거든요. 가까운 사람을 데려오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좋은 거다. 데려온 사람들은 나도 조금 받지만 이게 좋은 거니까 나는 당연히 투자를 받아 좋고 너도 좋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서 좀 공인되지 않으면 좀 권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권유를 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네. 이제 과실로 잘 알아보지 않고 권유한 경우도 이 권유받은 사람이 좀 손해를 많이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 네, 오늘 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은 저 주변에 좀 널리 알려서 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용한 정보 알려주신 이정엽 변호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